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67세 메리 리저 부인이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발견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로 발견됐다고? 누가 불을 질렀나? 거구였던 그녀는 단 4kg의 재를 남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것은 오로지 그녀만 불에 탔으며 집안 가구나 주변에선 화재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불이 붙어 사라진 그녀를 재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연발화라 하는데,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요인 없이 스스로 온도가 올라가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체 자연발화는 뚜렷한 외부 발화 원인 없이 인체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럴 수가 있나? 1964년 영국. 평소 거동이 불편해 앉아서 생활했던 헬렌 코너의 부인. 어느 날 그녀의 심부름 때문에 손녀는 잠시 집을 비웠고, 돌아온 손녀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할머니의 방 안은 불길에 휩싸여 연기로 가득했는데, 불에 타고 있었던 건 바로 손녀의 할머니, 헬렌 코너의 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2다리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려 재가 되었고, 잿가루 속에는 그녀가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만 남았을 뿐. 집안 어디에서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신기한 점은 부인 근처에 있던 TV만 녹았을 뿐 옆에 있던 인형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시간. 보통 인체가 연소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된다는데, 그러나 헬렌 코네이 부인은 단 6분 만에 재가 되었다. 6분이요? 6분 만에 사람이 죄가 된다.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6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녹아내렸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맞아요. 원래는 2~3시간이 걸리는데 인체가 연소가 되는데. 어떻게 6분 만에 사람의 몸이 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재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자, 인체 자연발화의 원인을 좀 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코 가운데 있는. 맞습니다.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저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뭐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네.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주유 중이던 남성의 몸을 순식간에 뒤덮는 화염.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그는 전신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의 주유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불씨 하나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을까? 그게 내 차라고 생각해봐. 너무 무서워. 이게 정전기 때문이라고? 정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무서운데? 그 원인은 이것, 바로 정전기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의 위험성은 엄청나다. 주유소뿐 아니라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정전기. 그래서 다빈치 노트 실험실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현장을 재현해봤다. 야, 이런 재현을 어떻게. 와, 근데 정전기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험단 등장.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을 위해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실제 주유소를 10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주유소 모형. 최대 2만 볼트의 전압을 일으키는 스파크 발생기. 주유소를 떠다니는 기체의 주인공. 유증기를 만들어줄 휘발유도 준비 완료. 폭발 순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으로 정전기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주유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넣은 기름통을 준비했다. 주유소 모형을 설치한 후 정전기를 대신할 스파크 발생기를 부착시킨 연구원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유소 모형 주위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투명 상자를 씌워 밀폐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투명 상자 내부는 유증기로 가득 찬 상황. 과연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파크 발생기를 연결시키자 순식간에 폭발하는 투명 상자. 주유소 모형은 눈 깜짝할 사이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관찰해봤다.
스파크가 발생하는 동시에 불꽃을 뿜어내고 상자 전체로 불길이 퍼졌다. 불이 붙은 투명 상자는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폭발 순간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436도. 그렇다면 스파크가 발생되고 주유소 모형이 연소될 때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순식간이던데요. 모든 게 재가 되는 순간까지. 그렇죠. 모형이 다 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50초.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린 투명 상자와 한 줌의 재가 돼버린 주유소 모형. 도대체 정전기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의 순간 전압은 최대 2만 볼트. 인체에서 발생한 고전압의 정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유 중 생기는 유증기가 이 불꽃과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 자연발화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을까? 그러네. 뭐야? 저 쇼파도 저거 딱 보기에는 패브릭이나 그런 느낌인데 아무것도 탄 자국이 없네요. 그러게. 네. 뭐지? 지금 과학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주변에는 뭐 전혀 뭐 아무런 이상이 네. 없고 말이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김범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피하 지방이 만약에 그 심지 효과로 인해서 그 원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원료가 다 타고 나면은 불이라는 거는 탈 게 없으면 저절로 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옮겨 불을 붙잖아요. 끄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맞불을 놓는 이유가 바로 탈물질을 없애는 거죠. 미리 탈물질을 없애는 건데 거기다 방 안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탈물질이라든지 또 기류가 없다 그러면은 불은 사실 위아래로는 잘 타는 경향이 있는데 옆으로 잘 퍼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만 딱 타고 자연스럽게 꺼졌을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렇구나. 그 심지 효과로 우리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존박 씨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구,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 17세기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다.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력. 그런데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게 실제라고? 저게 실제라고?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존박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저런 곳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 저 영상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고 미스터리 스폿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구슬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연출일 가능성이 있나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 스폿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옮겨놨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그 네, 그 똑같이 옮겨놨다고 해요. 네, 재현을. 저희 제작진이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캘리포니아로 가나요?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요? 렛츠고. 아, 실험실이 있군요. 세상에, 들어가시죠.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들. This is wild, man. Oh my God.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이 바로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공개됩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이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거 경사가 너무 졌는데? 그 오두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네요. 네. 야, 근데 이제 약간 취한 느낌이다. 그렇죠. 다들 걸으시는 게 술 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아, 어디가? 잠깐만, 여기가 내리막인데. 나는 일자로 걷는데 안 걸어주는 거 어떻게 남이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내가 이런 거 내리막이야.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멀미할 때 약간 멀미나는. 약간 빙빙 도는 거 같아.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움직이는 듯한 하고. 나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같은데? 나 마이클 잭슨. 네, 찍어줄게. 그렇죠. 대박. 이거네. 조금 더. 오, 진짜. 대박. 잭슨이야. 오. 되나요? 오,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위치를 느끼는 거는 사실 그 달팽이관 안 속에 있는 액체가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다, 뭐 누워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각과 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멀미 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서 있어도. 어지럽거든요. 나도 계속 어지럽죠. 어지러워 보이시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지금 네. 오르막 경사로 저희가 홈을 파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중력을 거스른다는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강도현 씨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네. 공이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서 살짝 굴려보시면은 살짝 놔보세요. 공을 홈에다 살짝 놔보시면은 여기가 오르막이야. 네. 가라고 살짝 할까요? 네 가라고 한번 설마. 살짝 밀어보시면 진짜로? 다시 한번 살짝 됩니다. 네. 여기가 내리막이야, 지금? 네. 거스르네요.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오르막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지. 누가 봐도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네. 이번에 존박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직접 공 성규 씨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쪽으로? 네. 왔는데. 내가 존박 씨한테 공을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속으로 네. 그냥 살짝만 놔주세요. 네. 와,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누가 봐도 오르막이죠. 이쪽은 오르막인데.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원두막도 이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제작진분들이 대단한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스터리 스팟에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의자로도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네, 의자로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서보시겠어요, 의자에? 의자 위에서라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존박. 존박님. 존박 씨 한번 아, 끝쪽으로 와서. 대박이야.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너무 대박이야. 기울었는데 이게 더 신기한 건 야, 존박 대박이야. 씨는 못 느끼고 있는 게 모르는구나. 너무.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와, 진짜 신기해. 그래요? 이거 풀로 보면 더 신기해요. 궁금한데. 이게 평지에서 저렇게 의자 위에서 서 있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의자 위에서 그럼 존박 씨 한 번만 더 뒤로 돌아서 한 번,
편하게 있어 보세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 계시면 편해요? 네, 안정적이에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막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데.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막 받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피살사. 거의 피살사탑이야. 거의 쏠리기 직전이야. 거의.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오두막은 구슬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존박 씨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서 있고 그치, 그 의자에서도 편안하다 그러고 네. 뭔가 중력이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특이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두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맞아요. 제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력 방향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중력 방향이고 오두막 전체가 그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눈은 이 오두막의 바닥면을 평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철봉에 삐딱하게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비스듬히 계시니까 약간 요기다니엘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공 그것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오르막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경에 의해서 그건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리막이었던 거죠. 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제주도로 네. 제주도에. 네. 신비의 도로 미스터리어스 로드. 저기 딱 보면 올라가는 길이죠, 맞죠? 올라가는 길. 오, 이거 속도 짱 빨라. 오, 가다. 이야, 중립 넣었고. 자, 발 째주세요. 자, 지금 중립 뺐고, 브레이크도 뗐거든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 가다. 차는 열심히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깨비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도로가 보통 한 번씩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 네. 화면에서 봤는데 물병 놓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굴러가죠. 네, 굴러가. 도깨비도로의 대부분은 탁 트인 곳에 있어요. 탁 트인 멀리까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리막 길이고 여기가 평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서 있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평지라고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은 물건을 놔두면 물병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도깨비도로의 현상입니다.